네, 일제강점기 정치사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개항기 문화까지 보면서 즉 우리가 조선시대가 끝나고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는 전체적인 과정과 흐름을 봤다라고 했을 때 오늘부터는 침략의 역사예요. 즉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침략을 받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36년간의 역사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 부분 공부할 때 마음가짐이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험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가짐으로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수능에 반드시 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문항에서 정치, 경제, 독립운동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일제강점기를 잘 정리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고 수능까지 대비한다라고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제 식민통치 쭉 볼 건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 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통치 방식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통치 방식이 왜 바뀌었는지 이해를 하고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통치 방식이 왜 변화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10년대, 20년대가 변화할 때 3.1운동이라는 사건, 20년대에서 30년대 변화할 때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나라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의 통치 방식을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 내용과 요목별로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는데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실질적인 사료를 보면서 해당하는 시기에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10년대 무단 통치 기간에 이제 일제 통치 대표적인 예시들을 사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910년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헌병이야. 군인들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억누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헌병 경찰들이 갖고 있던 대표적인 권한 중에 하나가 조선 태형령이라는 겁니다. 태형. 말 그대로 형벌을 폭력, 매질로서 형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게 되었을 때 곤장을 매우 쳐라, 주리를 틀어라, 뭐 이런 것처럼 이 태형이 존재하는 모습을 봤어. 근데 그게 우리가 분명히 인권이나 인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갑오개혁을 진행하면서 이 태형을 폐지했었습니다. 근데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면서 이 태형을 부활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태형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을 수도 있다.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사람한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왼쪽 사진은 뭐냐면은 과거 일본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 건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총독부 건물이 얼마나 불편하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혹시 이 궁궐이 무슨 궁궐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궁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실 궁궐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입니다. 여러분 경복궁의 이 정문 이름 뭐죠?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광화문.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숭례문이야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 없죠?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그래서 이 광화문 경복궁의 중심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우리나라 정치의 심장에. 여기 이 건물 뭔지 알죠? 지금 청와대예요. 청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중심 심장에 이렇게 총독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조선 총독이 파견이 돼서 일본에서 파견이 돼서 이렇게 지배를 한 겁니다. 191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 총독이 올 때는 원칙이 있었어요. 무관 출신 총독만 올 수 있어. 즉 군인 출신 총독만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더욱더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총독부 건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뜨렸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폭파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잘한 거야. 일제 잠재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1910년대 학교의 졸업 앨범과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이상한 모습이 있죠.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뭐지? 경찰처럼 생겼는데 교사입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이렇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을 해요.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수업 교육이 학교에서도 진행이 됐다라는 뜻이죠. 이 모습, 학생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아래는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있지만 이 얼굴만 잘라서 보면 어때? 짧은 머리에 이렇게 군인같이 모자를 쓰고 군인의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통치하고 강압식 주입식 교육을 했던 시기가 또 이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910년대는 헌병 경찰이 가졌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통치하면서 언론, 결사, 집회 모든 것들을 금지시켰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이 총독이 들어온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학교의 교육 모습, 이런 것까지 쭉 흐름을 사료를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920년대 통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20년대는 선생님이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문화 통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로 바뀐 계기는 3.1운동이라는 사건이 계기예요.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억누르면 된다라고,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민족적 대독립운동인 3.1운동이 발발되면서 일본이 놀란 거야. 쟤네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네?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일본이 좋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너희들이 무단 통치가 싫었으면은 문화 통치로 바꿔주겠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기만 정책을 펼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고 잡아가게끔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통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변화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장하래요. 즉 무관 출신 총독만 올 수 있었는데 문관 출신 총독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문관 출신 총독이 온 적은 없습니다. 경찰제도를 개정하래요.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꿨어요. 하지만 이렇게 경찰의 수를 3배 이상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더욱더 감시와 탄압이 커지게 된 거죠. 여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민족 분열이 됐다라는 거. 이 증가된 경찰의 수는 일본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로 증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시하고 잡아가게끔 해서 서로 못 믿고 분열시키는 이런 정책을 했었던 거죠. 교원의 복제를 폐지한다. 아까처럼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수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지만 역시 교육에서도 일제식 교육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1920년대 통치 방식은 우리나라 이 10년대에 못하게 묶어놨던 거를 풀어주는 척하지만 훨씬 더 감시가 심하고 이렇게 기만하는, 우리나라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었던 거예요. 다음 사료를 보면은 또 1920년대 대표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말 그대로 안정되게 다스리고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런 혐의만으로, 심증만으로도 벌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이런 거야. 여러분 교복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학교에서 벌점을 주죠. 학교에 수업에 늦게 들어오면 벌점을 주죠.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복을 잘 안 입고 다닐 것 같이 생긴 애들한테 벌점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복을 난 잘 입고 왔어요. 근데 야, 너 내일은 교복 잘 안 입게 생겼어. 벌점.
학교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들어왔어요. 야, 너는 내일 수업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벌점. 이런 식으로 심증과 이 물증이 없어도 현장이 없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너희들 단체 만드는 거 원했어? 오케이. 결사를 조직하게 해줄게. 단체 만들어. 근데 일본의 국채를 변혁하려는 것이 목적. 일본에게 반하려는 목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야. 그리고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도 2년 이상의 징역이야. 누가 단체 만들 수 있겠어요? 옆에 사료. 너희들 언론 이런 거 만들고 싶었어? 오케이. 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창간하게끔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더욱더 검열, 신문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서 만약에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일본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거나 조금은 선동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삭제시켜버리고 신문을 간행합니다. 발행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또 이런 사건이 있죠. 우리 마라톤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가슴에 달린 일장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운채 발행을 해버렸잖아요. 동아일보 정간, 신문을 못 찍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척하면서 더욱더 간섭하고 개입하는 게 1920년대 모습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통치, 민족 분열통치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930년대 통치 방식,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데 이 변화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사건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세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식민지를 더 개척해서 원자재를 값싸게 더 사오고 그리고 소비 시장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민지를 더 개척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인으로 데려가서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일본군에 들어가서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성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주입식 교육, 세뇌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너희는 원래 일본인이랑 같은 민족이었어. 내선일체를 막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1930년대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끔 합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주입식으로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일본을 위해 충성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쇠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너희 일본이랑 왜 달러 이름 바꿔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강요합니다. 싫은데 난 박영국 계속 쓸 거야. 내가 왜 나카무라야? 제가 창씨 개명하지 않잖아요. 어떤 불이익을 주냐?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사에게 이유 없이 구타당할 수 있어요. 취직을 하지 못해요. 경찰에 등록돼요. 보급받지 못해요. 운송기관 타지 못해요. 사실상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친일파 이광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글재주의 능력으로 이 창씨 개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글로 표현을 하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사료를 보면서 1910년대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20년대 문화통치, 민족 분열통치, 30년대 민족 말살통치를 구분해서 봤습니다. 선생님 수능 문제 하나 찍어줄게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에. 내신에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 다음 박스에 있어. 창씨 개명에 대한 사료입니다. 다음 사료를 보고 해당하는 시기 일제 통치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창씨 개명을 보고 1930년대 내용이구나 정리를 해야 돼요. 보기 1번. 헌병경찰이 태형령을 시행했다. 1910년대죠. 보기 2번.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1910년대죠. 보기 3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20년대죠.
보기 4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20년대죠. 보기 5번.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의 모습. 그럼 여러분 뭐 정해야 돼? 5번 찍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의 통치 방식을 비교해서 묻는 문항이 수능에 한 문제 꼭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료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 동영상 보면서 내용 정리 꼭 한번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내용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업하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나요? 좋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동영상에 그 문화사 파트 수행평가와 관련된 안내 동영상이랑 여러분 활동 동영상을 같이 넣어 놓을 거예요. 그거 봐야 여러분 보고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꼭 시청하고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2교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고